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도구도 복잡한 공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더해 천천히 마시는 일.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에 무게감이 줄었다, 얼굴이 덜 붓는다, 식후에 너무 늘어지지 않는다, 화장실이 편해졌다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 제혈압 혈당약을 복용 중이라면 먼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하고, 어느 경우에도 과장된 약속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이 루틴은 많은 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순한 방식이라는 점을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아침 루틴을 중심에 두고 뱃살과 혈당, 붓기와 변비, 하루의 기운까지 이어지는 몸의 리듬을 천천히 정돈하는 법을 끊김없이 들리도록 한 호흡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를 탓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금방 포기했다고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우리 세포는 말랑했습니다. 손등을 눌러도 금세 돌아오고 꼬집어도 자국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세포가 굳어지면 영양은 덜 들어오고 노폐물은 덜 빠져나갑니다. 혈액 속에 있던 당분은 쓰이지 못한 채 떠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식사를 줄이고 더 많이 걸어도 결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 뒤에는 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이 흐트러진 현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도 물만 마시면 갈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이 있지요. 아침에 이상하게 밥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한 날도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균형을 다시 맞춰 달라고요. 많은 분들이 소금기 있는 국물이나 달달한 스포츠 음료에서 즉각적인 안도감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매일 반복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준비물도 최소, 부작용도 최소인 방법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아주 소량의 소금. 할 수 있다면 그라인더로 한 바퀴도 채 돌리지 않은 가벼운 힌트 정도. 입안에서 한번 굴렸다가 부드럽게 삼키면 밤새 건조해졌던 점막과 위장이 무리 없이 깨어납니다. 물은 기를 내고 소금은 기를 안내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새 비워진 통로를 부드럽게 깨우자는, 리듬을 다시 맞추자는 제안입니다. 기상 직후 창문을 살짝 엽니다. 차갑지 않은 공기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어깨를 둥글게 돌리고 목을 크게 한 바퀴씩 그립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당기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보탭니다. 혀끝에 닿았을 때 짭짤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요.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넘깁니다. 입안의 점막에서도 물과 전해질은 조금씩 흡수됩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몸의 아침과 보조를 맞추듯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잠깐의 정리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싱크대에 그릇을 한두 개 정돈하기, 몸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이 작은 루틴이 도와주는 변화를 삶의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밤새 잠들었던 리듬이 부드럽게 깨어나면 식사에서 에너지로의 이동이 매끈해집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쓰이기 쉬워지고
남는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우회로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 한 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잔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흐름을 이어줍니다. 식사에서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통곡물을 마지막에,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한 손바닥은 단백질, 한 줌은 통곡물. 요리의 마지막엔 올리브유 한 숟갈이나 견과류 한 줌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접시를 비운 뒤 10분만 걸어봅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천천히요. 이 짧은 걷기는 소화기관을 흔들어 깨우고 혈액 속 당분을 온순하게 분산시키며 하루의 톤을 차분하게 내려앉힙니다. 둘째, 얼굴과 손발의 붓기가 덜해집니다. 종아리의 근육은 우리 몸의 조용한 펌프입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까치발, 동작을 20번 정도, 발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을 한두 분, 눌려있던 길로 혈액과 림프가 다시 흐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을 너무 오랫동안 접어두지 않기, 누울 때 다리 밑에 얇은 베개를 살짝 받쳐주기, 간은 허브와 식초, 후추, 마늘, 실파, 레몬으로 풍미를 더해 짠맛에만 기대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거칠게 목을 적시는 방식이 아니라 갈증이 오기 전에 한 모금씩, 그렇게 흐름을 다시 만듭니다. 물론 붓기가 병적인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수분과 염분의 전략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셋째, 배변 리듬이 살아납니다. 변비는 물, 섬유, 움직임, 리듬, 이 네 단어로 요약됩니다. 물은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섬유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서서히 늘립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면 오히려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천천히요. 움직임은 양치 후 5분의 짧은 걷기와 폭식 호흡 5번으로 충분합니다. 리듬은 매일 같은 시간 화장실에 앉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 발받침대나 책을 발 밑에 놓아 무릎의 각도를 살짝 높이면 배출의 각도가 편해집니다. 완화제는 독단적으로 오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장은 일정한 신호를 좋아합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이 내일도 이어질 때 장은 안심하고 일합니다. 넷째, 하루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5분에서 10분 정도 받아봅니다.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양쪽으로 길게 뻗고 어깨를 둥글게 돌리고 종아리를 길게 당깁니다. 적절한 단백질과 통곡물, 다양한 채소가 있는 접시로 연료를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낮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때는 먼저 물 한 모금, 어깨 회전, 발목 펌핑부터, 그래도 힘들면 15분 이내의 짧은 낮잠으로 마무리합니다. 오후에 카페인은 조금만 줄여봅니다. 밤에는 화면을 조금 일찍 끄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정돈합니다. 수면은 회복의 주인공입니다. 충분한 잠은 다음 날의 식욕과 혈당을 차분하게 합니다. 다섯째, 식후의 혈당 파도가 완만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 없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한 잔의 물과 소금이 마법처럼 혈당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이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리듬 위에 식사 순서와 식후 걷기, 짧은 근력 운동이 얹히면 식후 혈당의 상승 곡선은 눈에 띄게 둔화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쓰는 창고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의자 스쿼트 8번, 벽밀기 8번을 천천히 해보면 가벼운 피로감이 땀구멍을 열고
밤에 수면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몸의 리듬이라면 이제는 재료의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소금이 좋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제염은 거의 순수 나트륨이라 풍부한 미네랄 보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에서 얻어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남아 있어 기본으로 충분합니다. 죽염이나 핑크솔트, 다양한 소금들은 제조법과 광물질의 차이로 맛과 입자가 다르고 취향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방식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 꾸준히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편해야 오래 갑니다. 그라인더형 제품이 편하다면 그 편의성이 습관을 지켜줍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소금은 힌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물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건강은 식사, 움직임, 수면, 약물 관리가 함께 맞물릴 때 안정됩니다. 이제 하루를 한 장으로 다시 붙여봅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 입안에서 한번 굴리고 천천히 삼키기.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통곡물을 마지막에. 식사를 마치면 천천히 10분 걷기. 낮 동안에는 매 시간 한 모금의 물과 2시간마다 2분에 일어나 움직이기. 간식은 과일 하나와 견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허브와 식초로 풍미를 올려 짠맛을 줄이기. 식후에는 설거지와 정리를 몸의 작은 운동으로 바꾸기. 밤에는 화면을 일찍 끄고 수면 6시간에서 7시간.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내일의 한 줄 계획을 적으며 마무리하기. 이 한 줄 계획이 다음 날의 아침 물 한 잔을 기억하게 합니다. 안전을 위한 안내는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혈압, 신장, 심장, 간 질환이 있거나 임신과 수유 중이시거나 이뇨제, 혈압약, 혈당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분과 염분, 탄수화물, 단백질의 목표치가 서로 다릅니다.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의 몸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작할 때는 아주 소량으로 짭짤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몸의 반응을 보며 미량만 조정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심해지거나 손발이 심하게 붓고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약물은 기상 직후의 루틴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한 잔의 물이 기를 내는 동안 약은 약대로 제 시간에 조용히 일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나는 무엇부터 바꿀까를 정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습니다. 2가지만 고릅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통곡물을 마지막에. 식사를 마치면 10분만 걸어보기. 이 2줄이 몸에 자리 잡으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그 옆에 붙입니다. 그 다음 주엔 아침 스트레칭 5분을 더합니다. 그 다음 주엔 의자 스쿼트 8번과 벽밀기 8번을 천천히. 길고 화려한 계획보다 짧고 이어지는 계획이 몸을 설득합니다. 어느 날 바지가 조금 헐렁해지고 식후에 졸음이 줄고 아침에 얼굴이 가벼워지는 신호를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성급한 칭찬도 과한 경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계속합니다. 같은 시간의 작은 선택을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 사례를 조용히 덧붙입니다. 어느 60대 중반의 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탁기를 돌리고 쌀을 씻고 걸레질을 조금만 해도 소파에 푹 쓰러져 꾸벅꾸벅 졸곤 하셨습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고기를 줄여도 허리는 여전했고 치마의 허리춤은 날마다 더 조여왔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과 아주 소량의 소금을 한 잔, 스트레칭을 5분, 그리고 채소부터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의 무게감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는 시간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허리띠가 한 칸 헐렁해졌고 밤에는 잠이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여기엔 비밀이 없습니다. 급격함 대신 꾸준함, 복잡함 대신 단순함, 큰 소리 대신 반복. 다른 70대의 분은 얼굴과 손발의 붓기로 아침마다 외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아파 산책을 포기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분은 아침 물 한 잔 뒤 벽을 짚고 까치발 동작을 천천히 20번, 발목을 크게 돌리는 동작을 한두 분, 앉을 때 무릎의 각도를 살짝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가는 허브와 식초로, 밤에는 화면을 일찍 끄기. 일주일 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덜 부어 보였고 2주 뒤에는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덜 눌린다고 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표정은 분명히 밝아졌습니다. 변비로 3일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을 가던 분은 양치 후 짧게 걷기와 폭식 호흡, 그리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붙여보았습니다. 발받침을 이용해 무릎의 각도를 살짝 높여 배출의 길을 맞췄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과일과 통곡은 서서히 늘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매일 아침 일정한 신호가 왔습니다. 배의 뻐근함은 줄었고 오후의 기운은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무리한 완화제에 손길 없이 장은 자기 일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소금 이야기를 다시 잠깐만 합니다. 어떤 소금이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조금이냐입니다. 정제염이나 맛소금에만 의존해 짠맛을 올리는 식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1001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염이나 핑크 솔트는 맛과 입자의 차이로 선택할 수 있지만 효능의 대역폭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한 방식이어야 오래갑니다. 그라인더형 제품이 좋다면 그 편의를 이용하세요. 다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조금 혀끝이 짭짤함을 어렵게 느낄 정도로 몸의 신호를 보면서 아주 작게 조정합니다. 목표는 나트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 말라 있던 기를 부드럽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채소는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초록의 시금치와 브로콜리, 빨강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주황의 당근. 색은 영양의 언어입니다. 단백질은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으로 달걀찜이나 부드러운 두부, 생선이나 닭가슴살, 통곡물은 현미 한 줌이나 오트, 통밀빵 한 조각 정도, 기름은 요리의 마지막 단계의 올리브유로 혹은 견과류로 식감과 풍미를 더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를 놓치지 말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 삼킵니다.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는 위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낮 동안에 물 마시기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갈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책장을 넘기기 전에 한 모금,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한 모금, 전화를 끊고 한 모금. 물병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고 조금씩 자주. 하루의 총량은 보통 1리터 반에서 2리터 사이면 충분하지만 이는 질환과 약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더운 날 오랜 시간 야외에서 활동한다면 의료진이 권한 경구 수분 보충액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때에도 너무 달달한 음료나 과도한 첨가물은 피합니다. 물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걷기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축입니다. 식후 10분의 걷기가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적당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다면 평평한 길을 고르고 신발의 쿠션을 확인합니다. 계단은 욕심내지 말고 호흡이 차오르지 않는 선에서 멈춥니다. 일주일에 2번만 근력의 씨앗을 심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두 손으로 밀며 가슴과 팔을 천천히 쓰기. 처음엔 8번만, 다음 주에는 10번. 몸은 작은 증가를 좋아합니다. 무리한 도약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작은 증가의 반복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수면은 말수가 적지만 실력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잠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요동치고 다음 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손이 닿는 곳에 내일의 한 줄 계획을 둡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 채소부터 식후 10분 걷기. 이 한 줄이 잠든 동안에도 내일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마음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조급합니다. 오늘 다 해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말, 오늘 다 하려 하지 않고 내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 이 말들이 마음의 바닥에 가만히 깔려 있으면 실수와 휴식도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다 보내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미안해하지 말고 다음 날의 한 줄을 다시 씁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서두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문장을 다시 한번 놓습니다. 새로운 루틴은 몸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고혈압, 신장, 심장, 간에 질환이 있거나 임신과 수유 중이시거나 이뇨제와 혈압약, 혈당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분과 염분, 탄수화물과 단백질 목표가 다릅니다.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고 손발이 심하게 붓고 체중이 갑자기 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약물은 기상 직후에 루틴과 30분 이상 간격을 둡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에서 안전은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의 장면을 미리 그려봅니다. 창문을 열고 가벼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크게 그립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내려놓습니다. 혀끝에 닿는 감각을 확인하고 급하지 않게 한 모금씩 넘깁니다. 잠시 기다리고 채소를 먼저 씹어 먹습니다. 단백질을 그 다음에, 통곡물을 마지막에. 접시를 비우면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10분의 걷기가 불어넣는 리듬을 느낍니다.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2시간마다 2분의 움직임. 저녁은 허브와 식초로 풍미를 올리고 밤에는 화면을 일찍 끄고 내일의 한 줄을 종이에 남깁니다. 그 한 줄이 다시 다음 날에 물 한 잔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몸은 변합니다. 무게감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고 배가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분해집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몸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누구의 기록이 아니라 각자의 기록입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오늘 2가지만 고르고 내일 3번째를 붙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방향을 기억하게 합니다. 채소부터 먹는 습관은 리듬을 지켜줍니다.
식후의 열분은 혈당의 파도를 낮춥니다. 잠은 다음 날의 기운을 준비합니다. 이 네 줄만 손에 쥐고 있어도 몸은 노력의 편에 서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사람이다. 오늘 다 하려 하지 않고 내일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아주 소량의 소금을 준비합니다. 입안에서 한번 굴리고 천천히 넘깁니다. 채소부터 시작하고 식후 10분을 걷습니다. 밤에는 화면을 조금 일찍 끄고 내일의 한 줄을 적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느린 속도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각자의 한 잔으로 또 만나겠습니다.